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닥TV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시간이 3시 50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이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주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힘든 주식시장에 또 가급적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뉴스를 제가 계속 살펴보더라도 거의 같은 뉴스예요. 좀 우려가 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리스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대급 괴리감,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의 어떤 엄청난 차별성의 문제, 이게 지금 사뭇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증시 모습이거든요. 미국 시장도 보시면, 미국은 안 그렇겠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은 매그니티 세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행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M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다음에 구글이나 그 밖에 지금 테슬라라든가 이제 좀 상장되는 스페이스X까지도 포함하면 어쨌든 업종이 다양한 섹터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해서 선의 경쟁과 실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밖에 없잖아요.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제 거기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스퀘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의 지금 한 51%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또 얘기 드리겠고, 너무 낙담하지 마라. 대신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이제 소외도 받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이 손해본다고 해서 증시가 또 이제 완전히 판세가 바뀌지는 않아요. 서서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중동, 발의 휴전, 교포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은 잘 올라가요. 미국도 지금 상승세가 좋고,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슈 뉴스 나왔다고 그래서 등락이 엄청 심하냐? 아닙니다. 꾸준하게 상승해요. 미국에 보면 미국 시장의 상승세도 꾸준하게 상승하지, 한 업종 위주로 몰빵하듯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다우증시도 이렇게 꾸준하게 가잖아요. 나스닥증도 꾸준하게 가요. 나스닥과 다우에 보세요. 갭 차이를.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게 돼 있어. 급등. 4월 달에 5천 몇백 돼 있는 게 지금 8천 몇백 돼 있으니까요. 이 3,000포인트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디커플러 현상인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수급이 대형주로 많이 몰리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이게 코스닥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심한 움직임인데, 이게 좀 너무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되어 있다. 양극화 현상의 거의 끝판을 보고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도 일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단지 이제 조금 등락이 좀 있을 뿐이고 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래소밖에 안 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이것도 될 실적이 증명한 AI 낙관도 뉴욕 증시 사상 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중동 또 거의 이제 이란 종전도 거의 코앞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점 유진해서 델 가격도 보면 한 30%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30%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밑으로 돈이 내려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델도 마찬가지고, 샌디스크 등 미국의 유수한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고 밑에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소식 나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폭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이 낮은 반도체 소부장애들도 수급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매도가 매물 부르는 게 코스닥시장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좋은 특징 종목이라도 마이크론도 5% 올라가거든요. 5% 올라갔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다양하게 수급이 도는데,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버티다 보니까요, 시장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과의 갭차가 너무 심해요.
이거 나중에 또 뉴스를 보면 그런 속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제 레드라인 충족하는 합의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사인을 안 했습니다. 레드라인 만족하는 합의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MOU가 제가 볼 때는 말장난인 것 같아요. MOU는 솔직히 말하면 명함을 주고받는 거거든.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얘기지. MOU는 그냥 구두상에 있는 거지. 법적인 부분이 없어. MOU 자체가 그냥 뭐 부동산 가가지고 명함 하나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집을 굳이 부동산 가서 집을 봤다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되는지 서로가 이제 그 가격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MOU죠. 법적 조치가 없잖아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을 보고 와서 이제 네 괜찮냐 다음에 올게요 라고 얘기하지, 그 집을 굳이 사거나 안 판다고 그래서 뭐 한 게 있잖아요.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MOU 자체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 되는 것 같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캐나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다. 이런 소식 괜찮아요. 이런 소식 나와서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주를 섹터를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삼전닉스죠.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대체 종목이 없고. 그 다음에 미국의 IBM 관련해서 이제 장자 컴퓨터가 IBM이 2029년까지 1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소리 나와서 움직이긴 했는데, 역시 뭐 개인적 입장에서는 다 가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제일 금요일 날에 시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지금 젠스왕입니다. 젠스왕이 지금 국내에 방문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방문해서 LG와 네이버를 회동한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LG 그룹 애들 다 폭등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LG 상한가, LG전자 상한가, LG CNS 상한가. 그리고 나서 지금 뭐 LG 이노텍까지도 이제 상가를 갔는데, 솔직히 LG 그룹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LG 그룹의 날이었다고 과언은 아닌데 좀 심하죠, 그죠? 거래대금도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LG 그룹 뭐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가 상가를 가고 몇십만 원짜리가 20% 30%씩 올라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돈이 거의 뭐 블랙홀처럼 다 빨려갑니다, 이게. 이 전체 거래대금이 다 가져가는데 LG 엔솔이 1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죠. 그만큼 돈의 수급이, 그 이상의 수급이 요 위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8천억인데 SK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2조 28조예요. 오늘 거의 뭐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면 거의 3.35배 정도 수익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돈이 앞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소외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코스닥 계속 빠지죠. 이게 무슨 증시예요? 미국 증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만 그렇습니다, 지금. 디커플링 현상으로 수급 부조 현상에 따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래대금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대금만 볼게요.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7,546조거든요. 7,546조예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600조가 깨졌습니다. 589조밖에 안 돼요. 거래소는 지금 시가총액이 6,957조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8,476% 갔거든요.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1,674조입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SK하이닉스 3분의 1을 팔면은 코스닥 시장에 거의 뭐 코스닥 시장 한 3분의 1 조금 넘겠네요. 그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다 사고도 다 살 수 있는 금액 같아요. 589조거든요. 코스닥 전 종목을 다 사도 되는 돈이에요. 그만큼 돈이 부의 분배가 앞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코스닥 시장은 단기 테마 종목이나 단기 수급이 좋고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드시기에는 좀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나 급등이나 단기 수급도 빠르게 회전이 되는 것도 다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거래소 시장은 몇 종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새. 코스피 시가총액이 50.3%, 삼성전자, 삼전닉스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뭐가 양극화가 심하다. 이 두 개 합쳐서 3,500조가 된다. 이래가 만 포인트 가봐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0만원 뭐 올라가 있고 SK하이닉스 뭐 한 300만원 넘게 가 있으면 만 포인트 가도 두 종목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저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면 이제 조그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겠죠. 조정폭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게 되면 전체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탄력도가 붙고 상승폭이 클수록 이제 조정폭도 크거든요. 조정폭이 크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률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LG그룹에 올라오는 것처럼 국내 시장도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조정폭을 맞춰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조금씩 시세음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 이어질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돈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중소형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보는데 그 기간 대비해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가 되게 가팔라요.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에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죠? 그래서 결국 대형주 위주로 좀 이제 하반기부터는 포트를 잡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이 기사 내용도 보면 29일 날에 거래소 시장이 상승률이 지수 상승률과 비슷한 3%대 상승한 종목이 922개 중에서 71개밖에 안 돼요. 네. 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지수가 3% 넘게 놀았잖아요. 71개가 거래소 시장을 거의 3% 이상 폭등시킨 거예요. 나머지 206개밖에 안 올라갔고, 그러니까 결국 거래소 시장도 5개 중에 하나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더 심해져. 코스닥 시장은 2.68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정강 의역장으로 계속 빠졌어요. 우리나라 시장, 다른 나라 시장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봉을 보면 거래소 시장은 이제 시가 대비 해가지고 들어왔던 게 8.01, 일주일 동안 8%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뭐래도 거래소 시장에 8% 들어오면 코스닥 시장은 최소 뭐 한 2, 3%더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최소 많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정강 오히려 떨어져서 지수가 마이너스 7.43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정강 오약장으로 계속 빠진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시장의 분봉을 보게 되면 월요일 날에 종합주가에서 분봉을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가 빠진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계속 떨어진 거예요. 이게 7.4%라고. 왜 그럼 코스닥에 악재가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금등락장이 오히려 뭐 이것도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죠. ETF 상품으로 2배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따른 단일 ETF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 종목들이 매도를 때려버리니까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의 반도체 소부장이 다 떨어져요. 국내 반도체 관련 애들도 PCB 테마, 뭐 지금 FC BGA 테마, 그것도 그 대표적인 중간에 있는 애가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걸리면 또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로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 정도로 급등하게 되면 LG 이노텍 이 정도로 급등하게 되면 야, 소형주 갖다 쓰면 벌써 뭐가 나왔을까요? 금강공시 나왔겠지. 조회공시 요거 나오고 왜 급등하니? 금강 주가 급등 예고, 과열 예고, 경고 예고 나와야 되거든요. 100번은 나왔어요. 한 수천 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놓고서는 안 나온 소형주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에. 이거는 뭔데 안 나옵니까? LG이노텍이 뭔데 안 나와요? 이 주가 조작하는 건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그냥 돈을 불러서 움직인 거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장 마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기관놈들이 작업을 때리는 거예요. 투자일별로 봐도 기관놈들이 겁나 사죠, 그죠? 이래놓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다. 가치 투자다. 이렇게 표현. 가치 투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목 이름 싹 바꾸고, 단가도 싹 바꿔서, 이 종목을 이제 4,000원짜리 종목이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려버리면, 종목들이 주가 조작한 거랑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4,000원짜리 종목인데 이게 140만원 간 거예요. 4만원, 40만원짜리가 140만원 갔거든요. 그럼 4,000원짜리가 이제 14,000원 간 거는 진배 없는 거지. 그것도 뭐 8,000원짜리가 뭐 상한가 조정 상한가인데 이렇게 가고 나서 금강공시 안 받는 소형주 어디 있어요? 다 받죠. 하물며 삼성전기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강공시 1도 안 왔어요. 삼성전기 우선주만 나왔지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안 올랐어요. 금강공시 1도 안 나와요. 이 정도로 나왔을 때 한 4,000원짜리 종목이나 뭐 만원짜리, 한 7,000원, 8,000원짜리 종목들이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급등하면 다 조회공시 요구 나오거든요. 안 나옵니다. 왜요? 가치 투자니까요.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추세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좀 괜찮다는 거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근데 주가가 이게 조정이라는 게 나오면 이 종목만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같이 한번 동반하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6월 첫째 주 정도에 지금 전성항이 아마 6월 1일 이후로 보겠죠. 6월 1일 이후로 해서 2026년 6월 1일 날에 GTC, 타이페이 GTC를 발표하는데 거기에서 깜짝 신제품 예고를 해요. 올해 최고의 하반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 관련됐던 상품을 발표할 수 있다. 여기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관련 애들이 뭔지는 몰라요. 네. 전수왕이 좀 관심 있게 보는 애 중에 하나가 빛으로 데이터 정수한다. 그래서 통신 테마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베라루딘 이후로 만들어지는 이제 기판 관련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어떤 AI용 반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좀 트리거 역할을 좀 해서 그 거래소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좀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요일날도 얘기 드린, 금요일날 보신 것처럼 그 젠슨왕이 지금 이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타이페이 20 GTC에서 역시나 삼성, 현대, 그 다음에 지금 LG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 와서도 LG와 현대그룹을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반도체 수출 역대 1위 가능성, 자동차 흐름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1등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급이 반도체를 간 거는 알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대한민국 시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미국도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미국이 시총이 높은 매그니트 세븐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게 그 매그니트 세븐 회사들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을 한 40% 전후로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섹터마다 다르거든요. 시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에 뭐 한 50% 차지한다. 한 5종목이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00조다. 1000조인데 5종목이 하고 있다. 근데 성향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같잖아요. 둘 다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다고 봐야 되는데 콕 집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뭐 HBM 뭐 관련해서 뭐 포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특허를 나왔다. 뭐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콕 집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엔디비아랑 같이 뭐 신제품을 개발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전익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뭐 미국은 보면 엔디비아나 구글이나 MS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메타나 그죠? 아마존이나 어쨌든 간에 AI 쪽에 사업을 하지만 각자 영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섹터들이 하나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이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캐파로 보면 여기서 다 더해서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잘 살펴보면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당일날 시장이 큰 등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은 지금 너무 심각한 게 지수의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도 그렇고 저희 현인도 그렇고 구독자분도 그렇고 지수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3.5에서 4%의 변동성이 당일날 생기면 그 장은 투기장이 되거든요. 투기장이. 그러니까 지장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연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하락률이거든요. 상승률이고. 그 상승률과 하락률도 뭔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반도체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 뭐 미국의 엔디비아 실적 발표할 때 그렇게 움직이지. 여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다우 증시랑 비슷하게 전 세계 시장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탓하는 건 아니고 그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금요일날 보면 이제 시가 0.7이고 마이너스 4.29잖아요. 4.19잖아요. 이게 일봉을 보면 물론 낙폭을 좀 줄였지만 저가가 대비 고가 떨어진 게 거의 5% 빠져요. 5% 빠지고 2.68% 정도 낙폭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이미 지금 고가 대비 저가 떨어진 게 5% 빠진 거예요. 미국 시장 그럴까요? 나스닥 시장이 그럴까요? 안 그렇다고요. 나스닥 시장도 이 하루에 등락이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우상향을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미국 야간 선물에 보고 있던 마이너스 0.22, 0.66. 그러니까 하루 등락이 1%가 안 돼요. 이 다 꾸준하게 좀 심하게 빠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가 대비 좀 나오면 한 1.7, 8 정도. 좀 심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안쪽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6% 심한 날은 그런 식으로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전날에 보면 저가가 플러스 1.04, 고가 3.55. 그러니까 뭐 어차피 3% 올라갔고, 그 전날에 목요일은 고가 대비 저가 떨어진 게 마이너스 뭐 플러스 0.3, 마이너스 4.71. 고가 대비 5% 빠졌다가 종가에 0.53이에요. 이미 5% 빠졌다가 지수가 다시 4%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렇게 등락이 나와도 좀 심한 편인데, 대한민국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대형주의 등락폭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게 하루 정도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더 심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다고, 일본도 보세요. 일본도 나중에 찾아보면 이건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같이 간다고요. 일본 시장도, 토픽스도, 니케 징치도 거의 비슷하게 차트 움직이잖아요. 그쵸? 물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일본 토픽스도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닥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하루 등락이 3%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요. 일본 애들도. 이 나라는 좀 많이 들어왔죠. 이게 많이 들어온 게 4.47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엄청 심한 거죠. 이게 하루 등락폭도 심하고, 주가가 일주일 동안 빠지는 게 지수가 뭐 8% 빠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면 웬만한 시장은 지금 종목들이 다 빠져버려요. 아마 국내 시장의 코스닥 시장에서 구성을 안 하는 개인 투자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한 주 동안에 손실이 뭐 기본적으로 지수가 마이너스 한 8% 빠졌으니, 지수가 8% 빠져서 외관에서 종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요일날 종가 대비 계산하면, 월요일이죠. 화요일날에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20% 이상 빠져 있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봐요. 시장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서 빠진 거니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날 대비해서 보면 한 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20에서 25% 빠져 있는 게 10종목 중에 한 8종목이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지금 뭔가 우리가 악재가 나오거나 시장이 뭔가 좀 잘못됐거나, 뭐 우리 국내 시장에 뭐 내부적인 악재가 있었거나 그래서 빠지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시장의 논리적으로 보면 뭔가 시장의 불균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매도가 매물을 부르는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때는 이런 모습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젠슨왕이 또 이제 뉴스가 나오죠. 잠실 마운드에 오른대요. 이게 지금 아마 갔다가 그 LG 만나고 나서 마운드 오르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 두산과 같이 하는 거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엔디비아랑 같이 이제 협동 로봇으로 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시장이죠. 시장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 1일쯤에 타이페이 2026의 GTC에서 젠슨왕이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6월 달에는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다음 달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또 기대심도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과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낙폭과 됐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종목들이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회복을 할 건데, 일부 회복을 할 때 해서 지금 거래소 시장의 상승폭만큼 코스닥 시장이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장세가 어떻게든 뭐 거래소 올라가겠죠. 거래소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전략을,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을 조금 이제 격차를 벌려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로 좀 수익 먹으면 대형주는 좀 작게 사고 소형주를 많이 사서 회전을 돌리는 그런 개인 투자자는 대한민국 시장인데, 지금은 대형주가 소형주만큼의 어떤 단기 등락부터 빠르고 사람들도 많이 돈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들어와도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기사 뉴스를 보면 대한민국 증시에서 올해 올라갔던 거는 전기전자 업종밖에 없거든요. 5번 달에. 그래서 이제 거의 작년하고 빗대보면 상승률이 3전지수밖에 안 간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놔두고, 그건 현재니까 수익권이니까 계속 놔두고요. 그래서 그 외적인 금액 가지고 계속 회전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게 일반 종목들이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치를 많이 살펴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젠스왕에 관련했던 이 뉴스로 인해서 아마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보는 피지컬 AI, 무조건 AI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6월 달에는 개인적 입장이긴 한데, 일부 종목들은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낙폭과대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셔서, 정리를 해서 하반기 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반기 때는 뭐 예를 들어서 3대7 이래가지고 소형주 7, 대형주 3 뭐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 놨다면, 이제 하반기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5대5 좀 심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5대5,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뭐 7대3 정도로 해서 이 피지컬 AI나 AI에 특화됐던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3 정도는 이제 그에 맞는 소형주로 단타를 치시면서 특징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6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이 낙폭이 심해졌기 때문에 낙폭과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종목 일부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갈아타는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좋아도 뭐합니까? 국내 시장은 또 떨어지는데. 아무리 미국 시장이 좋아서 중동에서 최대 호재 나오고, 아니 저번 주 금요일도 그랬고요, 목요일도 그랬어요.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0.1, 0.2, 0.3, 뭐 0.8 이렇게 들어왔죠. 국내 시장은 떨어지면 마이너스 3%, 6% 이렇게 떨어져. 일부 종목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한 편차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공략하실 권장해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일단 역시나 LG전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일단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제 이슈 뉴스 나오는 게, 지금도 이슈 뉴스 나오는 게 역시 젠스왕이기 때문에 젠스왕에 맞춰서 일단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젠스왕에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적중 세라믹 콘덴서는 이제 좀 많이 붙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첫 번째로는 역시나 젠스왕에 관련됐던 섹터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관련해서 역시나 LG그룹,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두 번째로 보는 이제 각 기업들에서 이제 헤드 역할하는 애. 헤드 역할하는 애가 지금 저번에도 우리가 추천드렸지만 삼성 SDS, LG CNS, 현대 오토에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 SDS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SDS.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세 번째로도 젠스왕에 관련했던 섹터 쪽에 하나니까 역시나 네이버보다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네이버도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단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섹터들이 특징 종목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식시장 자체가 월요일 날에 또 코스닥 시장이 또 떨어질 수 있죠. 정강 입장으로. 그쵸? 거래소보다 갈 수 있잖아요. 그 떨어진 데서 뭐 마이너스 뭐 0.5 이래 떨어진 게 아니고 마이너스 5% 빠져버리거든요. 지수가. 그러면 종목들이 다 흘러내려요. 거래가 없어요. 이러다가 코스닥 다 마를 것 같아요. 역대적 계리금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확인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래소 쪽 대형주 종목들로 보시는 게 일단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마련될 건데, 그 다섯 번째 그 계기가 젠스왕이 지금 제일 나오는 게 그거죠. 하반기에 신제품이 있다. 신제품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건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바운드리를 생각하면 젠스왕에서 갑자기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뭐 로봇팔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로봇팔이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에 좀 생뚱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금 젠스왕이나 엔비디아는 뭐 GPU 관련했던 부분이 지금 제일 큰 부분이니까 여기에 특화된 거를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개인적으로 유리기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제 광통신, 광전자 관련했던 섹터가 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관련했던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새로운 하반기에 따른 신제품이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뉴스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나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형주밖에 안 가요.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나 할 정도로 가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 속된 말로 얘기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그냥 이제 시작하는데 아침에 프리마켓 속부터 이렇게 들어온다 한들 누가 이걸 야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이것도 거래량 붙어가지고 뭐 1000만 주, 1500만 주 붙어버리면 10만 주에 1500만 주 붙어버리면 거래량 엄청 많잖아요. 한 10조 붙어버리고 이래서 상각한다 한들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시장에.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한 뭐 11만원 이하로 정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장기 투자로 보니까 예를 들어 삼성 SDI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삼성 SDI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뭐 대형주니까 속된 말로 얘기를 해서 이 종목이 뭐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이렇게 안 가는 법은 없지. 근데 이렇게 갈 종목이 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해서 조금 물량을 담아 가셔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 삼성 SDI를 보면 무거워서 이렇게 가겠나 하는 의심을 하는데 LG전자 뭐 이런 거 가는 거 보면 그냥 돈 거래소 몰아서 몰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성 SDI 쪽도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66만 5천원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그 타이페이 GTC 관련해서 또 이슈 뉴스 나오면서 어떤 정책주 이슈 뉴스가 또 갑작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괴리감이 심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코스닥 시장을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기술 위주의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서 거래소 시장으로 조금 옮겨 탄다는 생각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0,000포인트 이상 갈 것 같은데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리스트 들고 계신 분들은 연말 배당까지는 계속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 놔두고 이제 AI에 조금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려는 기업들. 뭐 지금 뭐 LG도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들어가고, 현대차도 지금 이제 로봇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산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롯데도 기업이 될 수 있을 거고, 기업 특화된 애들이 이제 AI 쪽으로 뭐 변신 모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기업들에 투자하는 뭐 어떤 이제 소기업들, 그죠? 중소기업들, 그런 쪽도 이제 테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 항상 비중 조절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잘 보내시고요. 정리 잘해서 월요일 날에 또 좋은 종목, 그 뉴스 나온 데서 정리 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